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중 조절, 근육 강화 솔루션을 얘기 드릴 다이아몬드 한지명입니다. 네. 오늘 이 솔루션에는 저희 팀에서 강력하게 지금 필살기로 가지고 가고 있는 파이토 바디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토 바디키 많이들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혹시 오늘이 처음이시라면 꼭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이토 바디키란 뭘까요? 파이토 바디키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 대사를 바로잡아주는 세포 대사를 교정하는 세포 대사 교정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는 포도당을 태우는 몸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는데요. 모드를 바꾸는 거죠.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에너지 모드를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인슐린의 저항성을 해결해서 각종 대사증후군을 해결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이에요. 먹는 게 내가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기본 개념을 알고 나의 건강 주권을 꼭 회복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파이토바디가 되시기를 저는 꼭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음. 칼로리 과잉의 현대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비만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영양소는 부족해가지고 영양 결핍이 이렇게 비만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일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해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고파지는 것. 영양 섭취와 균형에 관한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칼로리 섭취가 많아질수록 내 몸속에 미량 영양소들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인의 건강 상태를 보면요. 부적절한 체중 증가가 지금 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혈청의 캐로티노이드나 비타민 농도는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런 영양 섭취 상태를 봤더니 정말 풍요 속에 빈곤이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지금 전 연령대, 소아,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할 거 없이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아이고 나 대사증후군이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원인이 뭐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대사증후군을 아시고 계신가요? 여기 5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복부 비만일 때, 혈압이 높을 때, 그다음에 혈당이 높을 때, 그다음에 중성 지방이 높을 때,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낮을 때, 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면은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내려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 대상이 돼요. 왜 관리 대상이 될까요? 이런 증상을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면 어떤 질병들이 유발되냐면요. 이 대사증후군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면 혈압이 높다? 고혈압 약. 그다음에 혈당이 높네? 그럼 당을 떨어뜨리는 약. 콜레스테롤이 높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콜레스테롤 조절제. 그리고 비만이야? 그러면 살 빼세요. 요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 증상을 약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 원인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그 증상의 원인이 뭐 흡연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부족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오늘 인슐린 저항성 이 원인에 대해서 좀 깊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해요. 이것들이 증상이 인제 심해지다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무서운 질병들이죠. 암도 뭐 고혈압도 뭐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당뇨병 정말 만성적으로 오래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수명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인데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이런 질병의 유병률이요. 정말 일반인 대비해서 심혈관계는 2배, 그다음에 당뇨병은 10배나 가깝게 많아진다고 하니까 꼭 대사증후군을 잘 원인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조금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예요. 인슐린이 뭔지는 알고 있죠.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인슐린 주사 맞잖아요. 이건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태울 때 쓰여지는 호르몬인데요. 이거에 저항성을 갖는 세포가 문제라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시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더라도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요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잘 해결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비만을 극복하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요. 겉으로는 당뇨가 나타나고 비만이 나타나고 이런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는데 그 뿌리 깊숙한 곳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계산 뭐 나무의 열매가 잘 맺히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개선돼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이 이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왜 오는 걸까요? 먼저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 한국인들은 탄수화물 중독이 많이 심하죠. 그리고 주식이 탄수화물인데 이런 건강한 탄수화물이 아닌 정제된 안 좋은 이런 탄수화물들이라든지 어떤 탄수화물이라도 먹으면 이게 이제 소화 흡수되면서 포도당으로 이게 소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혈당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런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이거를 이제 세포 속에서 에너지로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활용되기 위해서 세포로 들어갈 때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게 혈당 높아졌네? 그러면 췌장에서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문을 열어주는 세포 문을 열어주는 그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수시로 많이 이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급격히 혈당을 높아지게 만드는 단순당들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다 보면요. 그게 너무 이렇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이렇게 쏟아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인슐린에 이제 당분을 처리하기 위한 인슐린에 저항을 띠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이제 세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민감도, 감수성을 높여야지만 이 비만이나 각종 질병으로 가는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돼요. 흰가루 음식이라고 하는 이 단 음식들, 특히 이제 단 음료들을 피하시면 좋은데요.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게 되고요. 그 급격히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품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과다하게 되니까 이런 자극이 되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달달한 주스나 음료수 같은 거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이제 태워져 쓰이고 남고 그다음에 이제 과당은 100%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이게 우리 정말 중요한 화학 공장인 간에 저장이 먼저 돼요. 그럼 간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냐면 이 과당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어떤 간이 되겠어요? 지방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성지방이 간에 꽉 들어차서 지방간이 되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는 이 지방간 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습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자주 먹는 식단을 피하래요. 우리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해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루 종일 이제 세 끼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또 누군가는 야식도 먹죠. 그러다 보면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품어져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품어져 나오는 게 너무 잦다 보면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끊어서 자주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몰아서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요즘은 세포가 쉬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지방을 태워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예요. 실험을 해봤대요. 정말 건강한 성인 15명을 4일 동안 그냥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인슐린을 한번 지속적으로 투여해봤더니 무려
20에서 40%의 이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됐다는 게 밝혀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끊어서 먹는 습관, 단순당을 먹는 습관은 좀 피하시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정말 이거를 연구해 봤더니요. 인슐린 규칙적인 이제 평소 활동량이 적은 성인들이 그냥 단 한 번만 운동해도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고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진짜 열심히 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야 된다? 그 개념보다는 내가 운동을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구나. 그래서 혈당이 조절되고 당 대사가 원활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 운동하시면 더 운동이 즐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수면이 보약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루에 그냥 단 4시간만으로 수면 상태를 줄여봤더니요.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잠이 부족한 상태는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혈당을 막 높이기 시작해요. 그럼 혈당이 높아지면 당연히 인슐린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인제 인슐린의 민감도가 인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지 않게 우리 하루에 적어도 7 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 주는 것이 건강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잘 주무시는 꿀잠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파이트 바디키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60 일간의 인제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를 진짜 연습하고요. 그 습관이 만들어지고 인제 일반적인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30 일간의 보식기.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90 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적이라고 저희가 100일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습관에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정말 100 일의 기적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사례를 보여 드릴게요. 보통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인바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인바디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꼭 뉴트리라이트 푸드에서 무료로 평생 관리를 해 주니까 찍어 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 C유형인지 D유형인지 I유형인지를 볼 수 있어요. 보통은 C유형이신 허약형 체질 많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강인한 D유형은 그렇게 찾아보긴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가 C가 얕아지거나 이 마지막에 I형 표준 체중 이렇게 보통형 정도로 가게끔 몸을 교정해 나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찍어 보시고 나는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트 바디킬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세포의 민감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만 인슐린에만 이렇게 민감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호르몬에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호르몬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을 창고를 탁 열어 가지고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가기 위해서 첫 3 일은 단백질 디톡스를 하는데요. 단백질 디톡스를 하면 지막이 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강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인제 지방 분해 측정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혀 지방에 타는 그 가스가 나오지 않는데요. 정말 하루, 이틀, 3 일 했더니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진짜 지방이 활활 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해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측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첫 한 1-2주 정도 됐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인바디를 측정해 보잖아요. 요거는 제가 직접 한 건데요. 6월 달에 60.1 킬로였던 제가 59.3 으로 단백질 해독하고 갔더니 800 그램이 줄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체중이 감량되면서 골격근량은 늘어났고요. 지방이 무려 1.4 킬로가 무려 일 주일 만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특히 내장 지방이 빠진 거예요. 내장 지방 1 레벨 낮추는 게 정말 운동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서 제가 진짜 강력한 효과를 보게 됐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는데 30 일간 한 달 했더니 체중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지방으로 떨어지고요. 근육은 늘어나거나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률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내장 지방으로 정말 이 한 달 만에 3 레벨 떨어뜨린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 거예요. 여기 D 유형이죠. 제가 작년에 바디 프로필 프로모션이 있어 가지고 제가 도전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체지방률이 18.2%까지 떨어지고 지방량을 줄이면서 건강하고 탄력 있는 40대, 제가 43세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둘이나 출산했는데 제가 40대에 이렇게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을 유지하게 돼서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항상 상시 프로모션이 진행되니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바디킵 마이피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세요. 친정아빠가 이렇게 복부 비만이 심하시면서 한 20여 년 조금 안 되게 혈압약 드셨는데 이게 70 중반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혈압이 160에 90, 150에 90으로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약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그 관상동맥, 심장에 이제 혈관 질환에 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파이토바디 식사를 이제 2달간 하고 나서 저렇게 배가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벨트가 요 정도 줄을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식사를 진행하고 이제 건강에 필요한 보조적인 것들을 드시면서 한 2주, 3주 정도 안 됐을 때 120에 70, 110에 60으로 이제 혈압력으로 조절되는 혈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연세에 비해서는 정말 낮은 혈압으로 잘 유지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2달 후에 이제 병원을 갔더니 약을 줄이자고 하시고요. 3달 후에도 이 몸과 이 혈압이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보시면서 아버님이 진짜 20년 조금 안 되게 혈압약 드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혈압약이 필요 없는 몸이 되셨다고 약을 이제 끊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아빠의 건강을 찾은 것이 가장 진짜 보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말 식습관이 개선되지 않아서 계속 뭔가 약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건강한 식습관으로 약이 필요 없는 몸이 되게 이렇게 개선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팀에서 정말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좀 모아 봤는데요. 정말 숨 그림 찾기처럼 정말 같은 그림이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달라진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주변에도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변화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팀에 진행 중이신 분인데 이 40세 여자분 같은 경우도 불과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별로 뺄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11.9kg이 빠져가지고 정말 다른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를 그냥 뭔가 소개하고 연결하고 싶지 않은데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친정 어머님, 뭐 정말 멀리 사는 부산에 있는 정말 올케 친구분들, 이제 이모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건강 전도사가 된 것처럼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 45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3주밖에 안 됐는데 7.5kg가 빠졌고요. 여기서 두 분 다 공통점은 단백질 디톡스 3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체지방이 급격히 감량된다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앞자리수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요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도 잘 되면서 76이었던 몸이 이분이 키가 15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76.7이었던 과체중이 60대를 넘어서 58.9까지 떨어지고 내장 지방 레벨이 무려 15에서 6까지 떨어지는 놀라운 데이터여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떨 때 진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면 정말 모두 다가 이런 정말 탁월한 결과를 만나보게 되시더라고요. 그럼 파이토바디기 뭘 먹고 해야 될까요? 컬러푸드, 리얼 컬러푸드. 파이토케미칼 5가지 컬러푸드를 리얼하게 이제 해가지고 소금, 후추 간해서 간단하게 드시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보조적으로 섭취하다 보면은 몸이 그렇게 건강하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 끼 식사예요. 너무 예쁘죠? 이게 바로 5 컬러가 살아있는 건강한 식단인데요. 요렇게 한 끼씩을 하루에 2끼 드시고 단백질 쉐이크 2번 드시고 보조적인 거 챙겨 드시면서 그렇게 정말 60일 플러스 30일 하다 보면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놀라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단 잘 가르쳐 드릴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영양 섭취 상태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된 상태로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그런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하면요. 육체적인 수행 능력이나 운동 역량이 저하된대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떨어지면서 비만이 초래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타민 A, 그다음에 엽산 비타민 B12, 그다음에 철분, 마그네슘 이런 모든 것들이 떨어졌을 때 조금만 부족해도 이렇게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눈에 좋은 비타민, 피부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A가 정말 무려 전체 인구의 45.3%가 권장량 미만의 섭취를 하고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우는 그 조효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것도 아는 만큼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유명하고 알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가 했을 때 중장년층은 무려 60%나 이게 우리가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결핍된 상태가 있고요.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섭취 실태를 조사해 보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잘 챙기시고 정말 적합한 방법으로 보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비타민 D 요즘 많이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항암 비타민이라도 하죠. 근데 이 비타민 D는 섭취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햇볕만 봐도 우리가 합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공짜 비타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특히 한국인 여성의 93%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알고 잘 챙기는 것이 풍요 속의 빈곤으로 가지 않는 건강 지킴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 비타민으로 항암 미네랄로 알려져 있는 셀레늄. 우리는 특히 셀레늄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셀레늄 진짜 필수적으로 보조적으로 잘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얘가 비타민 E와 함께 항산화 작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요. 이 세포막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런 정말 다양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쉽게 한 방에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강력하게 한 가지 추천해 드리자면 뉴트라이트의 대표 브랜드 더블엑스 이 종합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 제제가 무려 이 한 제품에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그다음에 19가지의 식물 농축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많은 영양소들이 여기 보시면 영양 정보에 담겨 있으니까 정말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건강 지키시고요. 이 파이토 바디키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내 몸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장부터 해가지고 대사 활성화하고 세포 보호 재생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량까지 똑똑한 아주 스마트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잘 개선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덤벨 경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삶의 질을 정말 추구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체력 관리, 그러니까 건강 수면을 챙기는 그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덤벨 경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이렇게 발맞춰서 프로틴 푸드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뉴트라이트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파이토 프로틴 단백질 제제인데요. 이걸 잘 섭취하면서 내가 몸의 균형을 잡다 보면 아까 인바디에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사실 근육이거든요. 단백질량.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해서서 여러분들 근육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잘 지켜내시고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또 생활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비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당뇨나 이런 대사질환에 시달리다 보면 아유 그때 가서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끝나지 않는 숙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과거의 생활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부터 하는 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건강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 꼭 하시기를 정말 강력히 응원드리고요. 결국은 건강한 식습관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이런 것만으로도 아까 정말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는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배운 식습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알아가시고요. 그걸 통해서 질병을 이제 예방하고 그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트 바디키로 당신의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진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